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죠. 추정컨대 중국으로부터 미국 내 구리 공급망을 보호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건 최근에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처럼 중국이 값싼 물건을 쏟아내면서 어떤 시장에 물을 흐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왜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그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뭐 오시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네. 조금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무사히 왔습니다. 예, 지금 남부지방에도 많은 지금 호우경보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요. 네. 여쭤봤고요. 자, 일단 구리에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부과하는 겁니까? 네.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때 활용하는 법안이 무역법 232조라는 건데요. 네.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에 이 해당 품목이 미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 보고서의 결과가 나와야만 이걸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건데 당시 행정명령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단일 외국인 생산자가 구리의 재련 정년 설비의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이 독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네. 이 단일 외국인 생산자가 누군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중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전 세계 구리 재련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한 곳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중국 때문에 구리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구리가 그렇게 중요한 맞습니다. 금속인가 봐요. 매우 중요하죠. 예. 일단 구리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 시대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금속인데 네. 전기를 써야 하는 대부분의 제품엔 구리가 들어갑니다. 전자제품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석유로 돌아가는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기를 나르는 송전막, 그다음에 건물에 들어가는 전선, 그다음에 수도관. 동관 파이프에 이런 것도 모두 다 구리가 쓰이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최근 뜨고 있는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한 3배 정도가 더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도 필요한데 여기에도 구리가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AI 산업이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구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구리의 가격이 최근에도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현물 기준으로 1톤당 한 1만 800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었거든요. 네. 그 뒤에 살짝 이게 내리는가 싶었는데 지난달 말에 다시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번 달 들어서는 한 9,5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구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 보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구리 가격을 밀어올린 주인공이 바로 또 중국이기도 한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구리가 너무도 중요한 게 2010년대 중반에 중국이 전기화라고 하는 걸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전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세워서 이 석유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걸 전기화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바다를 장악한 미국이 사실 언제 석유 수급선을 자를지 모를 불안감을 중국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비를 하려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했고 그게 바로 재생에너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서 도심으로 나르고 그 전기로 중국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한 1,200만 대가 넘거든요. 전 세계 전기차가 한 1,730만 대쯤 되니까 지구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10대 중 7대가 중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은 미국이 석유 수급선을 잘라도 당장 망하지 않을 정도의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건데 네네. 그게 거기 핵심이 바로 구리였던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이 구리를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숫자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올해 전 세계 구리 수요가 한 2,680만 톤쯤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중에 55%인 1,470만 톤을 중국이 씁니다. 반 이상을. 그렇죠. 지난 6년간 전 세계에서 늘어난 구리 소유량이 한 260만 톤쯤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그중에서 중국에서 늘어난 물량이 230만 톤이니까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늘어난 구리 수요의 대부분이 중국 몫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건데 네. 다만 구조적으로 구리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리가 체제 유지에 너무 중요해진 중국이
공급망 장악에 나섰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일단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인류가 구리를 캐내기 시작한 게 뭐 청동기 시절부터니까 한 3,00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오래 거슬러 맞습니다.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네. 이제는 지구 표면에서는 대부분 다 캐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더 캐내려면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광산 같은 경우는 지하 600m까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뜩이나 구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네, 구리를 계속 이제 지하로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구리 함량이 네. 맞습니다. 건너뛰었는데 여기 하나 더해지는 게 구리 네. 함량이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는 광산들 다 캐냈더니까 구리 원광의 품위가 계속 낮아지더라는 아무래도 거예요. 그렇죠. 네. 100년 전에는 구리 원광의 함유량이 한 10%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30년 전에는 이 품위가 1%까지 떨어졌고요. 이제는 0.6%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100년 전에는 구리 원광 1톤을 캐내면 거기서 100kg의 구리가 나왔는데 네. 이제는 고작 6kg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많이 썼네요. 그렇죠. 네, 그 사이. 여기에 최근 기후 변화로 물 부족 문제까지 겹쳤는데 네. 구리 원광을 잘게 부숴서 화학약품 등으로 처리를 하면 구리 순도가 20에서 30% 정도가 되는 정광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정광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 세계 구리의 4분의 1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칠레나 페루 같은 곳인데 이 동네는 원래도 비가 안 오기는 하지만 그렇죠. 최근에는 극심한 가뭄이 맞아요. 겹쳤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거죠. 광산회사가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가 쓸 물이 없다. 그래서 칠레 정부가 광산에서 대륙 담수 사용을 10% 제한한다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리 생산이 늦춰지는 겁니다. 여튼 이런 이유로 구조적으로 구리 정광이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이 구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네, 최근에는 그러네요. AI 산업이 꽃을 피웠고 이 AI 산업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격돌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I 산업에 전기가 정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그쵸. 반복해서 드렸고 맞습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전기 있는 데는 또 구리 많이 써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AI 산업에도 필수적인 게 또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네. 이게 구리 먹는 하마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시카고에 지은 한 80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2,177톤의 구리가 쓰였다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긴 할 테지만 네. 아무튼 이게 끝이 아닌 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도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전기를 나르는 송전망 역시 구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리가 AI 산업에 너무 중요한 건데 네. 2030년쯤 되면 전 세계에서 쓰이는 구리의 2% 정도까지가 AI 산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뜩이나 구리가 부족한 상황인 건데 이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금속이 구리가 된 것이죠. 네. 사실 이걸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봤더니 구리 공급망은 또 중국이 장악하고 있더라. 이게 미국의 판단인 겁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구리 공급망을 어떻게 장악했습니까? 네, 사실 구리는 자연 상태 원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이걸 화학 처리를 해서 구리의 순도를 20에서 30%로 높인 정광이 있고 네. 이 정광을 재련하거나 또 정련하게 되면 순도 99%의 정련동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걸로 우리가 전자제품에 쓰이는 구리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엔 구리 매장량이 많지는 않아요. 대략 네. 전 세계 매장량의 한 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해외 구리 광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원광을 확보하기는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구리 광산 같은 경우에는 칠레 국영기업인 코델코라든지 그다음에 서구의 BHP 그다음에 프리포트 맥모란 그다음에 글렌코어 같은 광물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략을 한 게 재련 정련 시장인 겁니다. 일단 전 세계 구리의 절반을 자신들이 쓰고 네. 구리가 있어야만 미국의 석유 패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더구나 재련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 이슈 때문에 선진국에서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손쉽게 재련 설비 용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었던 상대적으로 거예요. 맞습니다. 쉽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뭐 500에서 600만 톤 정도에 불과했던 중국의 재련 설비 용량이 지금은 1,300만 톤 가까이 늘어나 있고요.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늘어난 재련 공장의 97%가 중국 공장이었습니다. 올해도 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렇게 재련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재련 시장을 장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구리 광선도 뭐 순도 20에서 30%의 정광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뭐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련 설비 공급 과잉 체제를 만든 중국이
광산이 광산으로부터 이 정광을 아주 비싸게 사가더라는 겁니다. 네. 당연히 중국으로 정광이 몰릴 그렇죠. 수밖에 많이 없는 팔겠죠. 거죠. 중국으로. 맞습니다. 지난달 말 로이터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칠레 광산업체인 안토파카스타와 중국 재련소가 재련 수수료를 톤당 0달러에 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구리 정광의 가격은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정년동의 국제 시세에서 네. 재련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이제 구리 정광의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데 네. 재련소 입장에서는 이 재련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수수료가 없다? 그 말이 있은 구리 정광의 가격도 비싸지는 거지만 재련소는 마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광을 사가더라는 겁니다. 네, 네. 심지어 구리 현물 시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톤당 마이너스 43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정광을 사들이려 하다 보니까 국제 시세에 오히려 웃돈을 더 얹어주면서까지 정광을 사들일 정도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재련 수수료는 낮아봐야 톤당 45달러, 비쌀 때는 톤당 100달러 선을 오갔습니다. 그래야 재련소도 돈을 벌어서 재련소를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0달러도 아니고 마이너스니까. 사실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구리가 정말 많이 부족한가 봐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부족한데 네.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사실 구리는 닥터 코포라고 불릴 만큼 경기의 가늠자로 많이 불리잖아요. 특히 구리의 가격은 중국의 경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조금 재밌는 건 최근에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런데도 중국이 구리 정광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 이유 자체는 조금 미스터리하기는 해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뭐 항상 중국이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초식인데 전 세계 재련소들을 비용 기준으로 이제 100분위로 나눠서 쭉 줄을 세워 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생산 비용이 싼 상위 45%가 전부 중국 재련소입니다. 평균적으로 서구 재련소 대비 비용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 재련 수수료를 확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렇겠죠. 중국 내부에서도 또 재련소들끼리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계속 낮추는 거죠. 계속 낮추는 거죠. 그래서 서구 재련소 같은 경우는 중국 재련소 수수료에 맞추면 네. 오히려 손해가 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손해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 서구 광산업체가 운영하는 재련소는 하나둘씩 가동을 멈추고 있기도 합니다.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판단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면. 실제로 글렌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호주와 필리핀 재련소 두 곳에 가동을 중단을 했는데 이유 자체는 뭐 그렇습니다. 이게 마진이 남지 않는다. 돌려봤자 손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을 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2024년 기준 미국의 구리 소비량이 180만 톤쯤 돼요. 네. 뭐 규모에서는 중국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중국이 한 1,500만 톤 가까이 쓰니까 그럼에도 차이가 워낙.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이은 2위이긴 한데 네. 이 중에 국내에서 재련해서 만드는 게 85만 톤, 그다음에 구리를 재활용하는 구리 스크랩 등을 통해서 생산하는 게 19만 톤, 네. 대략 한 104만 톤 정도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는데 이외의 구리는 당연히 수입을 해야겠죠. 근데 봤더니 수입하는 물량 중에는 중국 물량은 없습니다. 뭐 칠레나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들여오니까 사실은 이미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다만 중국이 구리 공급망 장악을 완전히 끝내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실제로 중국이 히토리나 희귀금속 등의 공급망을 장악해서 미국이 번번이 낭패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소식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를 했고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를 푸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AA용 고성능 반도체 수출 통제를 풀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네. 그래서 수입 구리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국내 공급망을 미리미리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광산이 개발이 될 테고 재련소로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네. 일종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비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만큼 구리가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방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구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폴 맥카트니 앤 더 윙스의 Live and Let Die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 잘 들으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시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you were young and your heart was an open book